구독, 좋아요. 오늘 이제 본 방송에서 다룰 주제죠. 내란 재판부하고 법 왜곡죄. 이거 지금 민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 이거는 그냥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실시가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리스트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법조계, 법학계부터 해가지고 다 저렇게 위헌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인다. 오늘 대한변협이 전국 판사대표 회의, 전국 법관대표 회의도 이렇게 열리니까 대한변협도 입장을 냈어요. 사법부 독립에 우려가 된다. 너무 약하죠. 저렇게 내면 됩니까? 우려한다고? 어쨌든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 지금 판사들도 다 모였고요. 그래서 이제 내란 재판부 토론한다. 위헌 지적한 법원장들의 공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공개 모두 발언도 의장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지금 판사가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판사들을 부장판사들 듣기에도 판사들이 지금 열받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장을 지금 내기로 한 겁니다.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와 진짜 민주당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네. 도대체가 심각한 네. 민주주의 위기고 네. 정말 그 엄중한 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네. 이게 워낙에 네. 내부의 문제와 모순이 심각하면은 네. 스스로 골마 터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출개월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재명 정부의 갖은 모순과 이 엉터리 같은 그런 이 사법 질서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지중지 현지 사건 네. 김현지 씨의 이 인사 권한 남용 더군다나 총무비서관이라고 한다면은 인사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행정관급 정도까지는 이 부속실장은 인사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의 수발을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네. 그 부속실장으로 가서도 여전히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 진영 내의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상 공익제보 형태로 들춰졌잖아요. 네? 공익제보네요. 그래서 진짜. 저는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의원이고 비서관인데 나는 무슨 강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전직 재선 의원이고 그리고 비서관인데 이 비서관이면은 대변인하고 동등한 격인데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현지 누나 훈식이 형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 주책바가지 아줌마가 더 크게 더 큰 주책을 부린 그런 논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 문진석 의원과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실을 폭로한 문진석 의원이 여권에는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준 거죠. 네네. 그런데 엉뚱하게 김남국 의원 비서관만 사직시키고 그걸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자기 모순의 극대화 된 그런 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시만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입장 여쭈고 그러면 또 두 번째 좀 말씀 주시겠어요? 왜냐면 대통령실이 어제 취임 6개월 성과 보고회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마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한번 화면 볼까요? 자기가 실세라 그랬거든요. 강훈식이 김현지 아니야 내가 실세야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번 문자가
드러났잖아요. 이번 문제가. 그렇죠.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김남국이 문자를 김현지한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 있었던 핵심 비서관 김남국 의원도 거기 내부에서 상당한 실세였고 핵심 인맥이란 말이에요. 중앙대 선후배이고 그리고 김남국 네. 의원이 현직 의원을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 이 방패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변인이라는 정도의 그 수준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남국 의원을 그 저 주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지난번에 뭐 그 한번 억울하게 또 의원직까지 상실을 했고 이번에 또 가서 네. 그 어찌 됐든 이 진실과 현실적인 표현을 썼다가 그것이 문진석 그 대학 선배에 의해서 그것이 엉뚱하게 밝혀짐으로 해서 본인이 또 그 말하자면 유탄을 맞고서 사망을 한 꼴이 됐는데 근데 어찌 됐든 심각한 거는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가 동격이고 거기서 보면은 현지 누나가 더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훈식이 형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지만 네. 현지 누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훈식이 인사위원장과 동격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권한과 네. 그 행사는 현지 누나가 더 위라는 것을 그러네요. 남국이 형이 네. 입증한 거예요. 남국이 동생이. 예. 그런데 그거를 네.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밝혀지지 않은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라면 한마디 정도는 해명을 하고 가야지 이것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김남국 그 비서관만 꼬리 자르기로 해서 딱 자르고 그리고 주책으로 몰아세워서 그 가는 것은 네. 너무나 네. 이재명 정권의 그 인너서클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정하고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현지하고 입맞추기 하네요. 그러니까 김현지도 조선일보 전화 받고선 난 유탄 맞았다. 그리고 김남국하고 나하고 누나 동생 한 사이도 아니고 나 그런 문자 전달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주말에 지금 여러분 이 기사 보시는 것처럼 강훈식이 6개월 성과 보고 열어갖고는 이 말이에요. 참, 저도 이게 받아치면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공직 기강실을 통해서 강훈식 저를 포함한 김남국, 김현지에 대한 조사 감찰을 실시했다. 김남국이 관련 문자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오해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거기서 네. 굉장히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국민 앞에 유정한 게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에 네.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벗어난 인사 행태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보다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그게 올바른 메시지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네, 부분은 네. 이 그 이른바 네. 법외국제인이 특별재판분이 등등 해서 네. 얘기하는 것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호 정부수석이 네. 이실직고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실직고 뭐라고 했다. 했냐 아까 네. 우리 김진기 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연성을 최소화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유연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연성은 최소화한다고 해서 유연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연성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행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최소화한 유연성을 최소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입법을 어찌됐든 추진할 수밖에 없다.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백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네. 이 스스로들도 네. 이번에 사법부를 사실상 괴멸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내란 특별재판부니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폐지니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고사시키는 거라든지 또 무슨 법 왜곡죄니 이런 모든 것들이 피의자 대통령 보호를 위한 그런 방탄용이고 피의자 대통령을 뽑아놓다 보니 지난 대선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하고 우려한 대로 국가의 기강과 그리고 기본 민주 질서 체계와 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와해 직전에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저는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괴물 독재, 이제까지 역사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괴물 독재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것인데 쉽지 않은 결정하신 겁니다. 정말 고뇌 어린 결정을 했던 것인데 여전히 이른바 이 사이비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고 욕을 먹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선택하고 주장했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말하자면 역설적인 안도감과 함께 더 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제가 여기서 네. 제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민주주의를 일으켜 왔다라고 자부했던 정당이 지금 완전히 변해버려 가지고서 일탈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글쎄 말이요. 그 괴물 입법들을 마구마구 제출하고 이걸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거 진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왜 이렇게 상대 우리가 볼 때 상대 진영 즉 뭐 민주당이 전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는 사이비 그 진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이비 진보 민주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는 이런 현상이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이게 거꾸로 되었다면 이 이른바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까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거꾸로 만약에 돼 있었다면 벌써 일단 이 법관들의 전체 회의가 있기 전에 전국의 양심적인 대학 교수와 지성인들이 그리고 종교인들이 긴급한 시국 성명을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국 성명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네. 이게 제가 약간 좌절감과 절망감이 들어요. 매일매일 같이 떠드는 집단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윤 어게인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윤 어게인과 단절을 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를 해서 민주당의 그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서 맞짱 떠야 된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와 같이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시국 성명 하나 발표되지 않는 그러네요. 이런 그 진영, 네. 이런 이 전투력 갖고 과연 우리가 저 민주당의 괴물 폭주를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SNS와 네. 페북을 통해서 거의 매일같이 이재명 정권의 그 일탈과 네. 괴물 독재의 이 변형 형태에 대해서 늘 저격하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에요. 우리 이 상식과 양심을 갖고 있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안을 명확하게 보고 지금의 전국이 어떠한 심각한 사태인지 어떠한 위기를 품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제가 하나만 네, 구체적으로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양심적인 지성인들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는 시민들이 좀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계속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회에 청원 게시판에 입법 청원서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한번 들어가서 요 프로그램 끝나고서 국회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요.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입법하라라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거군요. 지금 네. 네, 그거죠. 예. 저거를 좀 네. 들어가서 많이 눌러주셔서 이번 주 내로 10만 명 이상 돌파하고 100만 명까지 빨리 돌파를 해서 이 국민의 그 어떤 분노가 결코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잠시만 하루에 10분씩 5분씩만 시간을 내서 네. 좋은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좋은 유튜버에다가 구독을 신청해주고 또 좋은 제안에다가 같이 동의한다는 표시라도 해준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두어져서 이 지식인들의 시국성명 그리고 지식인들의 시국성명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재명의 괴물 정권의 독주와 질주를 막아내는 작은 힘이 커다란 태풍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